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8년 차입니다. 한 해가 바뀌었으니 그리 되었네요. 새해가 밝았고 2022년이 지나갔는데도 저는 시댁에 전화도 하지 않았고 새해 인사도 하지 않은 그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시어머니와 일이 좀 있었거든요. 우선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말로는 제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시어머니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제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부담이 되는 시어머니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만일 조금 가진 시어머니였다면, 만일 며느리에게 턱하고 돈 내어주고 집 사줄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였다면 큰 소리 치면서 살았을 거라고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이긴 했었죠.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말이죠. 비단 제게 부담되는 시어머니라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라서,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에게 턱하고 돈 내어주고 집 사주는 그런 시어머니가 못 되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가려서 말하지 못하는 입과 성급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겠으나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다는 점 또한 제게는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동기입니다. 그가 대학 때 어떻게 생활을 했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친구들 자취방 전전하면서 라면 얻어먹는 것이 일쑤였었고,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호박전이 너무 먹고 싶어서 경비 아저씨들이 키우는 호박을 슬쩍 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서리이고 남의 것 훔친 것은 사실이나 이 사람 참 어렵게 자라고 많이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지질한 게 아니라 남편은 먹을 수 있을 때 한껏 먹는 사람이었고 1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나이트 다니며 술 마시고 할 때 남편은 야학을 가르친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차분했고 돈의 소중함과 무서움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대학 땐 그저 서로 말 섞는 동기였을 뿐이었고 직장 생활하면서 건너 다시 연락을 하게 되어 저희는 연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역시나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대학 생활을 익히 알고 있던 남편의 씀씀이를 존경하고 있었던 저는 시어머니의 가벼운 씀씀이와 성급한 행동과 말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좀 동떨어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처음 인사를 간 날부터 재혼하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당신의 돈을 벌곤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항상 남편에게 요구하곤 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부모니까 자식으로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난하고 시어머니란 분을 철이 없고 씀씀이가 옳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 그분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쓰여지는 용도가 있었습니다. 마사지 기계들, 피부과 시술들, 그리고 갖가지 옷들, 화장품들. 연세가 드셔도 여잔 여자예요.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저와 비교를 하면서 나도 그걸 갖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아시냐면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편안하게 출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시어머니가 정수기 코디 일을 하시는데 저희 집 거를 관리해주고 계시거든요. 낯선 코디님들은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드릴 순 없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니까 비번을 알려드리고 방문 일정에 맞춰 알아서 해주시라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들어오셔서 관리하셔야 하는 물품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 화장대부터 시작해서 욕실에서 어떤 샴푸를 쓰는지 어떤 입욕제를 쓰는지까지 체크를 하신 듯 하더라고요. 당신께서 생각하시기에 효과가 좋아 보이거나 혹은 향이 좋거나 하면 꼭 남편에게 말씀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10번을 요구하면 한 3번 정도는 들어드리는 것 같았는데 이런 감정을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좀 주책맞아 보였습니다. 당신 아들은 대학 때 녹록치 않은 생활을 했었는데 아들 돈 좀 번다고 하니 이것저것 과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요. 아들에게 넉넉하게 지원 못해주니 속상했겠죠. 만일 제가 시어머니라면 미안해서라도 시시콜콜하게 며느리가 쓰는 것들 사달라고 요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라서 꼴보기 싫어 이런 마음 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재혼을 하신 시아버지 문제도 그랬습니다. 제가 시댁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발길을 끊었던 이유는 첫 결혼하고 맞이했던 명절날 어른께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럽긴 하나 시아버지의 추태로 인해 발길을 끊어버린 거였어요. 저는 술을 전혀 못합니다. 체질적으로 맞지도 않고 향만 맡아도 어질어질해질 정도로 알코올에 매우 약한 그런 사람이죠. 명절에 며느리를 드려 기분이 좋으셨던지 그날 과음을 하신 시아버지가 제게 실수를 하셨는데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술을 계속 권하시더니 제 입에 손을 대고는 입을 벌려서 술을 흐리게 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했었거든요. 이 일에서 제가 술을 마시고 자중을 못하고 술이 사람을 마시는 건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을 놓고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 일로 저는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독하다 소리 들을 정도였지만 시댁 가지 않았습니다. 제겐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건 바로 남편이긴 했어요. 친부도 아닌 시어머니 재혼 상대일 뿐인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게다가 예민하다 하면 예민한 사람인데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작년에 여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부터 저는 시댁에 드나들게 되었고 시아버지 없는 집에서 홀로 계신 시어머니 뵈니 괜시리 마음 약해져서 인심 좀 써야겠다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 지나서부터는 시어머니 계신 집 가끔 들렀었고 저희 집 관리 오시는 거 빼고도 가끔 초대해서 식사도 함께 하고 홀로 계신 시어머니와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다 남편을 위함이었습니다. 8년 결혼 생활 내내 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말 한마디 안 했었던 남편에게 고마워 시어머니와 관계 개선하면서 남편의 길을 좀 세워주고 싶었네요. 잡혀 사는 힘없는 남편이 아닌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그런 남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더라고요. 7년 반 동안 대면대면했던 사이였고 서로 조심하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였었는데 한 달 만에 시어머니는 저란 사람이 세상에서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간 받아보지 못했던 전화 6개월가량 동안 거의 다 받아보았고 대화 또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얼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저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하기만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인데 오히려 남편이 없어야 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남편이 주말에 골프 약속에서 나가는 날에는 어김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불편했죠. 엄청 많이. 그리고 저를 너무 친근하게 대하는 시어머니 모습에 놀라기도 했었고요. 제 성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지만 며느리라 해도 어쩜 저렇게 편하게 행동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많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급하면 체하듯이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도 조금씩 거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첫 번째는 시어머니의 친구분과 함께 저희 집에 오셨을 때였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시어머니도 불편한데 시어머니 친구분까지 대동해서 저희 집으로 오시다뇨. 말은 근처에 사는 친구라 결혼할 때 얼굴 한번 본 제 얼굴 보고 싶어 왔다고 하는데 어리둥절했었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가벼운 입이 둥둥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의 집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산 집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 친구분 앞에선 제 명의의 집이 남편 명의의 집으로 둔갑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 후 부모님께 증여받은 다른 집 또한 저희 부모님이 제게 증여를 해주신 게 아니라 남편에게 증여를 해주신 것처럼 둔갑이 되고요. 친구분 앞이라서 젠치하고 싶어 그러시는 거라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끝마다 버릇처럼 반복되어 나오는 우리 아들 집이야 라는 말이 거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만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 친구분과 장단을 맞추면서 마치 제가 남편에게 빌부터 싸는 그런 사람 모양새로 둔갑을 시키시는데 기가 찼습니다. 다 우리 아들 거야. 아들이 좀 잘났잖아. 내가 돈이 없지 우리 아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 집도 우리 아들 거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사돈이 우리 아들 너무 이쁘다고 집 한 채 더 줬잖아. 우리 아들은 안 받겠다 했는데 자기 딸이랑 결혼해줬다고 하면서 고마워서 주는 거라 하더라고.
저기 앞에 보이지? 저기가 다 재개발이 되는 거야. 이 집도 수용이 될 것 같고, 그럼 저기 재개발 되는 곳으로 우리 아들이 또 집 사서 가겠지? 그런데 나는 여기 재개발 안 되었으면 좋겠어. 뷰가 너무 좋지 않아? 한강 뷰가 뭐가 좋아? 산 뷰가 좋지. 마음이 탁 트이잖아. 안 그래? 그러게 여기 너무 좋다. 비싼 집 같은데 자기 아들 능력 좋다. 나는 며느리가 더 능력 좋은 줄 알았는데 다 아들이 한 거였어? 아이고 아들 하나 잘 키웠네. 그런데 자기야 아들 집인데 들어와 살지 그래. 며느리 혹시 네가 싫다고 했니? 그래서 네 시어머니가 이 집에 못 들어와 사는 거니?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너도 얹혀 살면서 시어머니 못 들어오게끔 하는 건 그건 완전 모순이야. 나는 그런 미친년 같은 며느리 우리 며느리는 아니길 바라.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미땡땡이라고 욕을 했거든요. 가벼운 시어머니 친구답게 경솔하면서 말 가려하지 못하는 친구분이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입장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내가 들은 걸 잊자 했어요. 어색하게 웃으면서 제가 지금 약속이 있는데 이걸 어쩌냐고 했고 그때도 역시나 그 경솔하신 친구분은 요즘 며느리들 다 이렇다. 지금 내쫓는 거다. 약속은 무슨 약속이겠냐. 빈정대더군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처럼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야 했는데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싶기도 했고 시어머니 외에 그 친구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서로 그런 예의 없는 대화를 한 건지 그분들의 상식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전 바로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시어머니는 그 친구분이 제게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 또다시 그 친구분을 대동하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근처에 살아서 여기 온 김에 친구도 며느리도 동시에 보면 좋지 않냐고요. 탐탁치 않았지만 발걸음한 사람들 바로 내쫓을 수도 없고 집으로 들였는데 역시나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고요. 들이면 안 되는 것이었고 시어머니와는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날은 저를 보러 온 이유가 명확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친구분이 대신해서 쭉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 일로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진심으로 제가 신경 쓰는 게 싫어 말을 안 한 게 맞더라고요. 본인이 잘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으니까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어머니와 재혼하신 시아버지가 사셨던 그 집 명의가 시아버지셨는데 그 명의를 시어머니로 변경하려고 하니 그 시아버지의 자손들이 동의를 못 해주겠다 했다 하더군요. 명칭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고 암튼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친구분 입을 통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네요. 되게 그러더라고요. 왜 늙은 사람 고생시키냐고요. 해준 거 없다 해도 내 친구 네 남편한테 최선을 다했다. 그럼 어느 정도 호강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고 대우보다 마땅한데 왜 내 친구를 소송의 앞장을 세우냐는 겁니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아버지 명의로 된 지 얼마 하지도 않는다. 아들이 잘났으면 엄마도 잘나야 하는 것인데 왜 네 시어머니는 거들먹거리질 않는지 모르겠다. 진지하게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또 그놈의 자식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소가리를 했을 텐데 그 집 그냥 돌아가신 시아버지 자손들에게 가지라고 나는 이런 거 없어도 잘난 자식 나 호의호식 하면서 살 것이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고 말을 하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들어보니 죄다 내 친구 아들이 이뤄놓은 건데 왜 당당해야 할 내 친구가 면을 넣어 눈치를 봐야 하냐. 요즘 정신 나간 주제도 모르는 그런 며느리들 많은데 너도 극과냐. 얼른 이 집으로 모셔와라. 그래야 사람이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사돈들이 아들에게 증여해준 그 집이 있다며 그 집을 차라리 내 친구에게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들 명이면 엄마 명이나 다름없는 건데 왜 내 친구를 이리 곤란하게만 만드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꼴의 며느리라고 시어머니라면 치를 떠는 그런 사람이라서 지 빼앗길 위험에 놓인 시어머니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사람 만들더라고요. 너무 큰일이라 말문도 막히고 머릿속이 깜깜하더라고요. 저는 그놈의 골프 치러 간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했을 때 안 받았고 2번 했을 때 안 받았고 3번 했을 때도 안 받았고
네 번째 했을 때 봤더라고요.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저는 목이 찢어져라 소리 질렀어요. 니네 엄마 쫓겨나냐고. 재혼한 아버지 명의였냐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 맞냐고. 그런데 니네 엄마 생각은 그 소송 관두고 이 집으로 들어와 살고 싶어 한다고. 확실하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내가 너한테 빌붙어 사는 그런 아내냐고. 그래서 지금 니네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불쌍한 척을 하고 있는 거냐고. 도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저런 소리를 내 귀에까지 들려오게끔 하냐고. 당장 튀어오라 했어요. 시간 얼마 주지 않을 테니 과속을 해서라도 얼른 내 앞에 얼굴 들이밀라고, 얼른 와서 해결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 다들 멍하니 저를 바라만 보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다 들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주머니도? 그럼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 혹시 아직 쥐잡듯이 잡히는 꼴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일로 어머니 아들은 이혼남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오늘 당장 제 집에서 내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혼해도 그냥은 안 합니다. 싹 다 발가벗긴 다음에 이혼할 거예요. 그런데 벗겨 먹을 거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그 소송 사활을 거셔야겠네. 이혼당한 아들하고 갈 곳까지 없어지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쵸? 참 정도를 몰라. 그냥 들어주면 늙은 사람들은 스톱을 할 줄을 몰라. 얼른 가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신 제 집에 발 들이지 마세요. 아들은 고이 보내줄 테니 어떻게 하면 소송에 이길 수 있을지 집에 가서 그거나 연구하라고요. 시어머니와 친구분 나갔고 30분 뒤쯤 남편도 집에 들어오더군요. 자초지종 설명했고 그런 속내였냐. 그럼 내가 너를 너무 잘못 본 것 같다. 너의 뜻도 그러하다면 나는 너랑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더라고요. 소송 준비 잘 되고 있고 조만간 결론 나오는데 이길 가능성 거의 99%라고 자신 있었기에 이야기도 안 한 것이고 나중에 다 해결이 되고 나면 이야기할 예정이었다고 하더군요. 저 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새해 인사는커녕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날 슬픈 얼굴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듯 자식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아.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를 모시라고 할 자격이 있는데 희생적인 엄마라서 꾹 참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듯 했는데 지금도 너무 짜증나고 솔직히 역겹습니다.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요. 뭐 욕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역한 건 역한 거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